안녕하세요.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벌써 제 나이가 70이 넘어가네요. 그동안의 세월 별일 다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 이번에 제대로 겪게 되었습니다. 거의 40년 전의 일인가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닌 저와 처음으로 결혼한 전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낯을 심하게 가려 제대로 표현도 못하는 제 모습을 사랑해준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저를 따라다니며 만나달라고 구애했고 저도 이런 성격의 남자를 본 적이 처음이라 제 눈에 각인이 되었고 낯을 많이 가리던 저는 이런 관심 싫지 않았지만 표현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눈치채고 있던 남자는 충분히 시간을 주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사실 전 집안에서 정해준 정략 결혼보다야 낫지 싶어 결심하게 되었지만 또 요즘 세대들이야 워낙 개방적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서로에 대한 감정 표현을 잘하는 것 같지만 같은 세대를 사셨던 분들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여자들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저는 제 나름의 속도에 맞춰 싫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면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한번 제대로 만나본 적 없었던 저는 이 남자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간은 좋았습니다. 신혼이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에 대한 사랑 변함없었고 언제나 한결같이 저만 바라보는 모습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일을 하면서 잦은 출장이 있다는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있었던 저는 나중에 제대로 뒤통수를 맞으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출장이라던 이 남자는 원정 도박을 위해서 출장을 했었던 거고 그렇게 지방을 돌아다니며 그동안 모은 돈을 점점 탕진하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무서운 분들이 저희 집에 오면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은 건지 돈을 달라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저 이 남자의 아내라는 명분 하나로 저는 저희 부모님과도 연락 한 통 할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 꼴의 남편이라고 나타나서는 저를 보며 미안한 눈빛으로 웃고 있었고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나 소리치며 이런 상황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말했지만 갑자기 눈빛이 변하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빚진 돈을 자기를 대신해 탕감해 달라는 말과 함께 괜찮으면 돈 좀 더 당겨줄 수 있냐며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돈 뭉치 몇 개를 가져가곤 저와는 눈도 안 마주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애원하는 눈빛을 쳐다도 안 본 이런 남자를 믿고 결혼한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고 신혼집까지 모두 넘어가고 저는 무서운 사람들과 지방을 돌며 시키는 건 뭐든 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점점 삶에 대한 의욕도 없어지고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자 낯가림이 심했던 저는 손님 제대로 맞이하지 못한다며 저를 못살게 굴었고 점점 더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때쯤 어떤 남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술 한잔 사겠다며 술잔을 내밀었고 저를 웃으며 쳐다보는 얼굴에 술이 담긴 술잔을 뿌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싫었고 이런 삶을 살게 된 것 또한 남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런지 그동안 참고 있었던 감정이 저를 보며 웃으며 건넨 술잔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 자기 옷을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저보고 성격 화끈하다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뒤도 안 보고 휴게실로 들어가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데 노크를 하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데서 놀 것 같지 않으신 분이 어색한 화장과 어색한 옷차림에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긴장 좀 푸시라고 술 한잔 건넸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에게 술을 뿌리셨으니 세탁비 준다 생각하고 잠깐의 대화 정도는 가능하겠죠? 요새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감정적으로 힘들었었거든요. 이런 곳에서 대화할 사람을 찾는다는 게 더 웃긴 거 아닌가요? 당연히 술 파는 곳이니 웃음을 팔아야 하니까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쪽이랑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 제 감정이 너무 좋지 않거든요. 나가주세요.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이런 데는 손님들 얘기도 들어주며 시간 보내는 곳이에요. 제가 돈도 두둑하게 드릴 테니 그냥 옆에서 제 얘기만 들어주세요. 저도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힘드네요. 아니요. 저는 볼 일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더 이상 말 섞기 싫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돈 뭉치를 건네주며 웃으면서 제 옆에 앉았고 다짜고짜 오늘 회사에 있었던 일을 저에게 풀어놨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날까 했지만 오늘 하루 맞춰야 하는 금액이 있었기에 그냥 한기로 흘리며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듣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자기속에 있던 말을 하며 술을 마셨고 그렇게 계속 말을 듣던 도중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우리 부모님이 날 찾을 텐데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남자 하나 잘못 만나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막막해하고 있는데 제가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보곤 자기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며 티슈를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진지하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냐며 물어봤고 결국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도박으로 인해 남편이 집이며 재산이며 모두 탕진하고 결국 저까지 여기에 오게 했다며 한참을 울고 있으니 처음에 이런 곳에 들어올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며 자기가 도와줄 테니 자기 밑에서 일할 생각 있냐는 말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회사 명함과 함께 생각해보라면서 몸은 힘들어도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 건전한 곳이라며 다음날 다시 온다고 말하고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호의에 어리둥절했고 명함을 보고 있다가 바로 일어나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건전한 곳이라고 말하고 도와준다는 말에 한번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남자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이 남자가 운영하는 회사는 성냥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분류 작업을 맡았고 일손이 모자라면 성냥 박스도 접으면서 전에 일하던 곳과는 다르게 그래도 웃으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했던 만남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샘플 생산 주문 과정에서 거래처 사람들 만나러 갈 때 저를 데려가곤 했었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곤 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러 갈 수도 있었고 대신 빚을 갚아주셨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월급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저와 어디 좀 가자며 데려간 곳은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공장 건물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앞으로 이 공장에서 평생 함께하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갑작스럽게 저에게 청혼을 했고 당황하는 제 모습을 보며 평생 빚을 갚으며 살지 말고 빚 없이 자기와 함께 평생을 함께하자며 좋은 남편이 되겠다면서 반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경험 한번 겪어봐서 그런지 결혼 생활하면서 변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변함없이 몇 년을 더 기다려주며 한결같이 대해줬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온 세월 이제 30년이 훌쩍 넘어가네요. 예전에 운영하던 사업들은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시장에 건물 몇 개만 남아서 월세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던 사람을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전 남편이 저희 건물에 새를 들어와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관련해서는 당연히 남편이 모두 진행하기 때문에 3층에 식당을 운영하는 아줌마가 있어서 점심을 먹으려 올라가던 중 고스톱판을 버리고 있는 남자들 사이에서 우연찮게 듣게 된 저의 과거 얘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손과 발이 떨리기 시작했고 저는 건물 입구에 숨어 숨죽이며 듣게 됐네요. 예전에 말이야. 나도 결혼했었지. 그때가 벌써 40년도 넘었지 아마.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지. 내가 노름으로 돈 다 잃고 쫓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살려고 아내를 돈으로 바꾼 적이 있었어. 지금 생각하면 불쌍했지. 내가 매달려 결혼한 건데 그런 삶을 만들어서 지금 잘 살고 있으려나? 하늘로 떠났을지도 모르겠네. 좀 후회도 되긴 하는데 그때 나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거든. 진짜 대박 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모두 돈을 잃은 게 제일 한이다. 아유 이 양반아. 자네는 고스톱만 치면 그 얘기냐? 벌써 한 1000번은 들은 것 같다.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걸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냐? 그 여자는 남자 하나 잘못 만나 인생 쫑났는데 나중에 진짜 만나게 되더라도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한다. 너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평생을 망친 거잖아. 뭘 싹싹 빌어? 나 아니면 결혼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나니까 데리고 살아줬던 거야. 말도 없어 애교도 없어. 나 또 엄청 가려. 내 인생 최악의 여자였어. 내가 오히려 인생을 구제해준 거지. 그래도 내 덕에 결혼 한번 해봤잖아.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제 두 손이 주먹으로 쥐어지면서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오를 것 같아 침착하게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예전에 호되게 당해놓곤 치킨은 안 팔고 지금까지 고스톱판을 벌리고 있는 게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안 되는지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남편은 치킨집에 찾아가 전 남편에게 밀린 월세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굽신거리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데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너무 싫어 결국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하자 엄청나게 화난 눈으로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젠가 한번 걸리면 제가 당했던 것보다 몇 배로 돌려주려고 했었다며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에 있어 절대 관여하지 말라며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라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곤 한참 뒤에 집에 들어와서도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며 바쁘게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치킨집은 문이 닫혀 있었고 남편 또한 전화를 받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에는 전 남편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치킨집에 들어있는 보증금이 자기 전 재산이라면서 열심히 갚을 테니 내쫓지 말라는 말과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곧 들어갈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미안하다고 전했고 무슨 상황인지 잘 알지 못했던 저는 한참을 기다린 후 새벽에 들어온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따라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랐고 저를 힐끗 한번 쳐다보곤 다시 고개를 떨구며 제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곤 과거에 있었던 일 모두 잘못했다며 저를 보면서 싹싹 빌기 시작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당황스러워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 뒤에 덩치 큰 사람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지금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줬습니다. 밀린 월세 받아야 하기에 보증금에서 깎는다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길래 그럼 어디에서 돈이라도 빌리던지 노름을 내서 따서 월세를 메꾸던지 이번 달 안으로 해결하라니까 어디 좋은 데 알고 있냐고 나에게 물어보길래 소개해줬고 처음에는 좀 땄는지 나에게 밀린 월세를 갚았지만 그만하라는 내 말을 무시하면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노름을 하다가 결국 보증금을 담보로 저 사람들에게 대출까지 받으면서 모두 다 잃게 되었지. 노름으로 시작한 인생 당연히 노름으로 망하지. 난 월세도 받았고 되돌려줄 보증금도 없으니 치킨 매장 이제 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야. 이 말을 듣곤 정말 놀랐습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일을 진행시킬지는 몰랐습니다. 전 남편은 계속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에 자기가 했던 나쁜 행동들 모두 용서해달라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리곤 대출금에 이자 상환할 때까지 일하려면 죽을 때까지 갚아나가야 할 거라며 몇 명의 남자들이 이 남자를 다시 데려갔네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를 남편이 앞에서 안아주며 이제는 모든 걸 털어버리고 좋은 날만 생각하자며 마음의 응어리 던져버리라고 말했네요. 언제나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위해주는 지금의 남편이 있기에 제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남편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한가한지 손주들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온다는 아들 내외와 함께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며 또 다른 추억 만들면서 모두 잊어버리고 행복한 시간 보내야겠습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신 분들 각자가 가지고 계신 안 좋은 기억 모두 털어버리시고 행복한 날들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